안녕하세요. 작년에 2016년 루이스 컨퍼런스 때 뵌 분들 있고 올해 또 처음 뵙고 하는데 지금 PPT 자료를 좀 띄우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일단 자료집의 제일 뒷부분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33분인데 지금부터 60분 하겠습니다. 제가 1회 때 하고 2회 때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그겁니다. 이제 저도 교수다 보니까 학회에서 논문 발표 같은 걸 종종 하는데 그곳에는 오는 분들이 나름 그 분야 전문가들이 오시고 토의하고자 하는 작품 텍스트를 읽은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대화가 비교적 쉬운데 작년에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하고 그 배경 관계에 있는 밀튼 영향 관계에서 완전히 풀 텍스트 논문을 자료집에 넣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밀튼을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텍스트를 읽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텍스트를 읽지 않은 분들에게 텍스트를 깊이 들어가니까 연결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준비한 것이 제가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루이스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루이스의 완전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루이스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시거나 제대로 읽지 않으신 또 원서로 읽지 않으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루이스를 전공한 전문가들에게도 뭔가 고민거리, 질문거리, 생각할 거리를 좀 제공하면 좋겠고요. 오신 분들 위해서. 또 루이스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제 잡은 이 주제 센슈크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어 주제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앞에서도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루이스 학자들이라면 루이스를 좀 읽은 사람이라면 조이라는 루이스에게 있어서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이 이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본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뛰어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구분을 하지 않고 묶어서 이야기하거나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거나 한 패러그램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거나 하는 너무나 많은 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 강의의 첫 번째 서론이고요. 두 번째 서론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강사진만 해도 세 분이 다 신학자십니다.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신학적으로 루이스를 접근하십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도움되는 접근들이지만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우리 문학 쪽에 대가이신 정정호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 루이스가 오늘의 루이스 이렇게 많이 칭송받는 배경에는 우리 박성일 목사님 분석하신 이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신학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학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루이스에게 문학적인 부분을 배제한다면 심하게 말하면 50%를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약하게 말해도 10%를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오늘 강사진 네 분 중에 제가 유일하게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정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문학이 그래도 두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문학 쪽을 더 강조하면서 동시에 루이스 문학 텍스트를 원서로 한 번도 아직 읽을 기회가 없으셨음직한 우리 오디언스 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실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사에서 워낙 번역을 다 해놨고 워낙 잘 돼 있고 문제도 많지만 이러다 보니까 굳이 원서를 볼 필요가 없는 그래서 번역책으로 특히 문학 작품을
번역책으로만 경험하신 분들의 그 한계가 뭔지를 좀 지적해 드리면서 루이스 글이 얼마나 멋진 글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경험시켜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PPT 자료로 만들었고요. PPT 자료를 자료집에 넣는 거로 보냈는데 자료집은 PPT가 아니라 그걸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집만 보시면 전혀 내용 연결도 되지 않고 이렇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그냥 참고하시면서 앞에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하셔라 하면 눈을 감고 상상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좀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가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논문 발표회 장, 이것이 아니고 루이스 축제의 장. 그래서 루이스를 좀 더 이해하고 루이스를 좀 더 즐기는 장으로 저의 지금부터의 50분은 이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심한찬 원장님께 미국에 보낼 때는 그냥 독일어 제목만 보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고 아는 분도 없고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단어에 적합한 영어 단어도 없고 한국어 단어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냥 보냈는데 심한찬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이 오디언스 프렌들리 측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어를 넣으셨고, 그래서 우리 포스터 이런 데는 이제 동경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일반적으로 동경이란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한 갈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적합한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하다가 저의 감으로는 동경보다는 갈망이 낫겠다 해서 저는 한국어로 갈망이란 단어를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지 않고 독일어를 쓴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서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좀 릴렉스 하시면서 좀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또 상상하시면서 루이스가 왜 이렇게 했고 이런 표현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같이 이렇게 즐기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역 없이 직접 영어 자료들을 몇 개 집어넣습니다. 혹시 영어 그러면 알레르기 좀 있으신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루이스가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한계도 있지만 그 또 언어의 매력 속에 잠깐 한번 빠져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루이스 컨퍼런스를 할 때 번역책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루이스 전문 번역가인 홍종락 선생님이 오늘은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계셨어요. 뒷부분에 금방 질문이 나왔죠. 근데 아무리 영어가 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문학작품만은 부분적으로라도 원서로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글입니다. 오늘 발표는 루이스가 쓴 작품들 중에 우리 신학자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그런 작품들은 저는 빼고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중에서 11개 작품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11개를 50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오늘 소개는 4개 작품으로만 추려서 PPT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만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후에 제가 이제 퍼블리시하는 제 글 속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의 저의 핵심 키워드는 이 젠슈크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어 단어입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단어였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독일어 단어를 왜 사용했는가? 그 들어가는 글에 제가 짧게 썼지만 그것은 지금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루이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특히 앞에서도 뒤에서도 계속 아마 나올 단어 조이, 이 조이를 이해하는데 영어의 조이 갖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고 많은 글들을 보다 보니까 예상외로 심리학 쪽에서, 심리학 전공자들 속에서 이 젠슈크트에 대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쪽의 심리학자들이고 영미권의 심리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공동 연구한 논문이 심리학 논문이 있더라고요. 문학이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완전히 심리학 논문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본 것 하나가 이 개념이 독일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 단어를 비록 한 번이지만 사용을 했고 이 개념을 이제 풀어가서 영어로 하자면 longing이라든지 아니면 joy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서 본인의 그러한 관점을 계속 풀어갔다라고 봐서 저는 이게 일종의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한다. 아주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를 and라든지 or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다른 개념과 묶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굉장히 주제넘은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정성욱 교수님의 은사시한 우리 그 맥그레스 어떤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가 막힌 좋은 그런 글들 속에서도 있는 부분의 허점 내지는 아쉬운 점을 제가 감히 사실은 지적하는 글이 사실은 이 글입니다. 그래서 맥그레스 교수님이 계신다면 제가 감히 주제넘게 교수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오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도 들어있고요. 그런 깊이를 몰라서도 이 개념을 이해하면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루이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개념이다 해서 그 기본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1개의 작품 텍스트는 왼쪽에 나와 있고요. 시대 순위입니다. 1933년에 최초의 작품, 앞에서도 언급한 그 필그림스 리그레스라는 이제 작품이 있고요.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저는 약 12년 후에 5번에 The Great Divorce, A Dream이라는 책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나니아 연대기 중에서도 마지막 작품이 Last Battle. 그 다음에 루이스 스스로가 평한 내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좋은 글이다, 가장 좋은 작품이다 라고 스스로는 평한 그 Till Your Face 하는 이 작품에서 4개에서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이제 젠시크트 독일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좀 해보죠. 이 단어가 일단 우리가 영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OED,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영어 사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사진인데 이 사전에도 이 독일어 단어가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한데 루이스를 포함한 몇몇 작가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OED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서 독일어 단어지만 OED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썼나 봤더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yearning, wistful longing. 네. 이 정도 영어는 아시겠지만 그냥 참고로 부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영영사전을 들어가 보니까 yearning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Intense or overpowering longing, desire or need.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longing으로 desire로 우리 맥그레스도 이제 desire란 단어로 한 챕터를 할애할 정도로 책 속에서 쓰고 need로 풀어온 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yearning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굳이 번역을 해본다면 뭔가를 원하는데, longing, 원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원한다. 근데 그 강력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overpowering, 압도할 정도로 원하는 그 무엇, 이게 yearning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으로 왜 OED가 많은 영어 단어 중에 yearning이란 단어를 제일 앞에 내세웠을까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제 글의 결론을 보면 저도 결론으로 굳이 영어 단어를 한 단어만을 써야 된다면 제가 이제 논문을 영어로 쓸 때 어떤 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 yearning을 쓰겠다. 루이스는 yearning이란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longing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OED에서 제시한 것이 wistful longing이라고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wistful이 무슨 말이냐? 역시 또 다른 이제 영역을 보면 sadly wishing for something lost or unattainable. 그러니까 역시 뭔가 원하는죠. 원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sadly. 원하긴 하는데 굉장히 슬퍼요.
그리고 더 슬픈 것은 lost or unattainable. 없거나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데 원하는. 이게 이제 아까 박성일 목사님도 이 개념을 아까 디자이어를 설명하시면서 잠깐 설명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wistful이는 우리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 영어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longing은 longing인데 어떤 longing이냐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원함. 이 부분을 이렇게 OED는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이스는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보면, 네. Surprised by Joy, 이제 루이스가 흔히 자서전이라고 이제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쓴 책에 55년에 쓴 책에 보면 거기 제가 인용된 거를 한번 그대로 보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건조해서 입이 말라서 영어 발음이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냥 즐기는 입장에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접 쿼트한 겁니다. 루이스 표현을. On every day there were what we called the green hills. That's the low line of the Kettler Rye hills, which is so from the nursery windows. They were not very far off, but they were, to children, quite unattainable. They taught me longing. 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쓴 표현에 보면 They taught me longing dash Sehnsucht라는 독일어 단어를 살짝 써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longing Sehnsucht made me for good or ill, and before I was 6 years old, a votary of the blue flower. 네. 아까 박성일 목사님 말씀에 이제 10살 때 신학원, 제 박사 논문의 한 챕터가 신학원인데 제가 30대 초반에 썼고요. 박사를 논문을 썼는데도 지금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지금 몇 살이라고 나왔죠? 6살. 천재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핵심 말은 그겁니다. 루이스가 후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55년에 쓴 자서전이지만 이때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연도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돌아오면서 쓴 글 속에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가 자기 방에서 너스리 윈도우를 통해서 창 밖을 내다보면서 캐슬러리 힐즈를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흔히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형하고 둘을 주로 언급하는데 그린 힐즈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속에 들어온 그 어떤 감정, 그 감정을 롱잉이란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제가 볼 때 루이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루이스도 고민을 많이 했어.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가장 맞는 개념이 뭐냐? 영어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dash Sehnsucht라는 독일어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Sehnsucht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 독일어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좀 했는데 4번을 먼저 보면은요. 그래서 4번에 보면 기원을 한번 쭉 공부해 보니까 독일의 철학, 예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 18세기, 19세기의 독일 낭만주의. 그 중에는 거기 제가 예를 드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괴테도 들어있고요. 또 얼스트 블럭이라는 이 철학자는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철학자였는데 역시 공부하다 보니까 루이스에게 준 핵심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룰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걸 원하니까, 여기 나니아 연대기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니아라는 것이 하나의 가상의 세계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상적인 세계, 그리는 그 에덴 동산 같은 세계. 그런데 그것도 섀도우랜드.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배틀에서는 전부 본인이 빌딩업 한 사람이 스스로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끝나죠. 그게 나니아 연대기의 시작과 끝이죠. 거기서 이제 나니아, 그 세계. 이거를 이제 블락의 용어로 쓰자면 하나의 우리가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철학자가 어떤 개념을 끌고 오냐면 이거를 콘크리트하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상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풀어갈 부분은 그래서 루이스는 이것을 우리에게 언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인가서 이따 제가 조금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돼서 우리가 루이스를 흔히 낭만주의자다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이 루이스가 말하는 낭만주의의 정의는 사실은 우리 흔히 문학에서, 영문학에서 말하는 낭만주의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좀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바로 이런 독일의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 젠슈크트의 개념이 오늘날 현재의 독일 문화 속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이 개념이 녹아있다. 그런데 영미권 사람들 속에는 이 개념이 거의 희박하다. 그래서 굳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롱잉이라든지 여닝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요, 짧게만 더 설명을 넘어서 5번 보면 이 젠슈크트의 단어가, 여기 독일어 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젠은 동사 그리워하다 하는 제넨에서 기원된 단어고, 슈크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무슨 병적이다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해서 들어는 갔지만 지나치기 때문에 좀 병적이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바로 슈크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굳이 붙여서 직역해 보면은 그냥 뭔가 병적으로 그리워하는, 이렇게 보니까 루이스의 문학 작품들이 제 경우에는 쫙 풀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인 깊이는 배제하고 나름 이제 문학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서 볼 때 이 단어를 루이스가 가볍게 언급하는 척하면서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에서 이렇게 굳이 롱잉에 부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맥그레스 교수님도 이 부분을 보시긴 했는데 가볍게 보시고 그냥 원 패러그래프 정도로 짧게 설명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기회 되면 한번 좀 디스커션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어떤 그 발전적 의미에서. 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관점에서 이제 3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젠슈크트를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루이스 관점에서 부연 설명한다면, 루이스가 쓴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은 거기 inconsolable longing, 이게 루이스가 직접 쓴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inconsolable,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억제할 수 없는, 진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갈망인데 이 갈망이 inconsolable,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누를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표현. 이게 이제 루이스가 다른 데서 본인이 썼던, 앞에 서프라이즈 바이 조에서는 그냥 롱잉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 단어만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영어로 쓰긴 해야 되겠고, 제 추측에 그러다 보니까 inconsolable이라는 형용사를 하나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다른 학자 같으면 이제 poignant,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어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poignant라는 이런 형용사를 또 끌어와서 쓴 학자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에서 설명한 이제 intense longing.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의미가 너무 약하죠. 부정적 의미가 들어가질 않죠. unappeasable. 네. 역시 이렇게 완화시킬 수 없는, 좀 느그러뜨릴 수 없는. ceaseless. 멈추고 싶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haunting.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머리에서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이제 헌팅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루이스의 관점에서 이 젠슈크트를 설명해 본다면 이제 저의 시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형용사들을 다 합치면 될 것 같아요. inconsolable, poignant, intense, unappeasable, ceaseless, haunting 을 다 합친 다음에 롱잉을 쓴다면 영어 단어의 롱잉의 의미가 루이스가 원하는 의미 전달이 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렵죠. 그래서 롱잉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주장하기를 젠슈크트란 독일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사실은 주장입니다. 좀 당돌하나 아무리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양보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3의 2에 굳이 영어 단어를 써야 된다면 롱잉보다는 여닝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저도 OED를 따르는 게 아니라 OED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는 OED를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영문학하는 사람으로 OED에 내가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OED의 벽을 제가 못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결론은 OED와 동일하게 굳이 영어 한 단어를 써야 된다면 여닝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말로 굳이 이거를 또 번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굳이 써야 된다면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동경보다는 갈망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한국어 컨셉에서는 이런 개념을 전달하는 한 단어를 굳이 써야 된다면, 쓰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동경보단 갈망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이 부분이 이따 토론 때 또 좀 디스커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오늘 강의는 그냥 특강이고 PPT고 이거를 이제 글로 풀 텍스트로 써서 발표를 할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고맙게 받아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본론은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루이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역시 많은 분들이 하듯이 루이스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 또 이따 심원장님은 전기를 통해서 발표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형과의 그 어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부분인데, 그 놀이 속에서 형이 만든 작은 그런 미니어처 가든, 그냥 그 이끼도 있고 뭐 이런 작은 어떤 이러한 그러한 그 장난감 가든을 보면서도 거기서도 위에서 제가 설명한 이 지안 시크트의 감정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루이스는 굉장히 상상력이 아주 극도로 발달했던,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지만 널스를 인도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창밖에 펼쳐져 있는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초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길 바라보면서도 그 너머의 세계를 본 거죠. 흔히 말하는 세계 너머의 세계. 그 한 시도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였고요. 그 시도가 바로 우주 3부작이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번째 작품인 페럴랜드라에서 깊이 있게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루이스의 이상향은 보통은 사람들이 나니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니아보다는 페럴랜드라가 더 이상향이죠. 사실은. 다만 우주 3부작이 특히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별로 알려져 있질 않아서 이제 별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그너의 이제 음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 조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뺄 수 없는 문학. 엄청나게 읽었죠. 어릴 때부터. 읽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읽었죠. 본인이 관심 있는 건 거의 다 읽었죠.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북쪽, 놀스, 우리 북쪽 신화.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그 스칸디나비아 쪽에 이쪽의 그러한 신화들, 그리고 연결된 이제 독일 쪽의 신화들, 이쪽에 대한 이제 엄청난 리딩, 이것들이 이제 작품에 사실 그대로 녹아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박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워즈워드, 이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도 바로 워즈워드의 시에서 그대로 따온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영국 낭만주의 시들, 우리 키츠라든지 콜리지라든지 그 중에도 특히 워즈워드의 시들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바로 본인의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데, 저는 이제 시를 원래 전공한 사람으로 워즈워드 이런 시를 이제 아마추어보다는 훨씬 깊게 보다 보면 연결은 되는데 루이스가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워즈워드가 바라보는 롱잉의 감정과 루이스의 롱잉의 감정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왔을 뿐이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자기 거를 디벨롭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또 굉장히 멋진 훌륭한 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 제가 루이스에 관계된 거는 거의 모든 걸 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좋은 영어로 된 적어도 글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신학적인 쪽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문학 쪽에서 제일 캐논이라고 하는 뭐 노턴 앤솔러지라든지 이런데 루이스가 들어가 있지를 않고, 그래서 루이스가 문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은 거의 뭐 황무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관심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결론을 먼저 보고 또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지네요. 클릭을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냥 핸드아웃에 제 결론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이 생겼는지 안 넘어가져서요. 아, 이제 되네. 네. 네. 결론. 그러면 젠시크트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그냥 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보이지만 한 단어로 할 수 없어서 앞에 영어 단어들을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으면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갈망. 자, 말장난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조금 힘드시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원하는데 그 원함을 가라앉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함을 내가 이룰 수도 없어요. 이룰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강렬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단어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데 안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룰 수 없어. 멈출 수도 없어. 생각 안 할 수도 없어. 근데 너무 강렬해. 나도 어찌할 수 없어.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젠시크트고 이 감정을 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너무나 많은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유명한 루이스 학자들이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놓치고 이걸 조이하고 그냥 붙여갖고 설명을 해요. 이게 조이다. 또는 조이 또는 이거다. 그러니까 and 개념을 쓰든지 or 개념을 쓰는데 저는 거기 화살표를 한 것처럼 그게 아니다. 이 젠시크트에서 조이로 넘어간다. 이거는 스테이지의 문제다. 그래서 루이스를 바로 이해하려면 젠시크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이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혹시 할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테이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박 목사님이 이제 조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제 발표는 그 파운데이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 문자 하나는 넣습니다. 그러면 조이의 궁극적인 대상이 뭐냐? 루이스가 쓴 표현을 쓰자면 또 naked order다. 그럼 여기서 order가 또 무슨 의미냐? 이제 또 풀어져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스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포커스는 젠시크트의 이 yearning, 갈망이 초점이지 조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저의 개념을 조이하고 연결시키시지 말라. 같은 개념으로 보시지 말라. 단계의 개념으로 보셔라 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 그게 바로 젠시크트의 상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루이스의 현재의 상태가 젠시크트의 상태다. 즉 조이의 상태도 아니다. 조이의 상태도 아니다. 그러면 조이가 뭐냐? 네, 많은 학자들이 한 것들을 종합 정리 그냥 해놨습니다. 조이는 하나의 포인터다. 가리키는 거다. 또 맥그레스 교수 같으면 이제 그 사인포스트다. 하나의 이정표다. 네, 어디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다. 하나의 가리키는 거다. 즉 조이가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조이를 목적지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루이스의 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조이가 곧 천국이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으로 조이가 곧 천국이다. 그래서 조이를 목적지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아니다. 조이는 포인터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학자들이 아니다. 조이는 천국에 존재하는 것,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조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학자들의 스칼라십을 묶어서 여기 짧게 3개로 지금 정리를 해놨고 요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썼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한다라는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짧게 그냥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결론의 4번을 보시면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루이스가 친한 친구에게 쓴 편지글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그 편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Our wantings are our best havings.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오늘날의 이 물질주의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도, 자, 우리 이렇게 말하면 저부터도 갖고 싶어 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가장 최고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다? 루이스에 의하면 바로 원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루이스가 여기서는 자기 친구에게 쓰는 편지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Our wantings are our best havings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wanting이 바로 저는 젠슈크트의 개념이다. 그런데 초기에만 그 단어를 쓰고 루이스가 후기로 가면서 이 독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풀어갑니다.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냐면 자기의 문학 작품 속에서 풀어간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오늘 발표의 결론 5번째, 오늘 여기 3분의 발표하시는 신학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루이스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제 저의 감히 주장입니다. 철학적, 신학적 접근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철학적, 신학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뭘로 접근해야 되냐? 문학적, 신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신화가 뭐냐? 제가 작년에는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신화, 성경 신화, 창세기 신화 이러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용어로도 이렇게 들리지만, 이제 그 전제는 루이스의 신화의 개념을 사실은 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는 일단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화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의미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신화, 신적 요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의미의 신화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루이스가 말하는 의미의 신화다 하는 것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럼 뭐냐 하는 이야기는 일단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원하시면 제가 이따 후에 이제 점심시간 같은 때 구체적인 루이스가 직접 쓴, 내지는 루이스 학자들이 쓴 그런 first, secondary 레퍼런스들을 제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PPT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레퍼런스를 일체 넣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결론은요, 루이스를 이해하려면 문학적으로, 신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루이스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물론 Problem of Pain이라든지 Mere Christianity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For Loves라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내지는 본인의 철학 사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쓴 글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 문학작품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문학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신학과 교수도 아니었고요.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요. 신학자도 아니고요. 신학적 깊이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루이스는 기본이 문학과 철학 전공자였고 영문과 교수였고 일생을 가르친 게 문학이었고 일생을 쓴 논문과 책들이 문학이었습니다. 신학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학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신학을 배제하고서도 루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학을 배제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문학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신 분들께 이제 조금 문학적인 맛을 짧게 이제 남은 시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와서 작품 인용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작업은 그겁니다. 원장님 몇 시에 끝낼까요? 30분. 네. 그러면 지금 약 20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계신 분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좀 키워드리는 노력을 제 딴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저의 전매 특허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정정호 교수님 계시지만 멘탈 픽처라는 용어입니다. 쉬운 말을 쓰면 이미지입니다.
문학에서는 이미지 빼면 속된 말로 시체입니다. 주제도, 내용도 모든 것이 키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을 나름 일생을 전공하면서 보면 문학 작품 속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 이미지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오감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경험을 원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런데 육체적으로 오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도 그걸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작가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오감각적인 경험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잘한 작가는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작가. 특히 내용과 연결이 잘 되면 더욱더 성공적인 작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단어를 최대한 가지고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특히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세대가 가장 원하는 거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것이 보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임팩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 보면 그 사람 참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요. 이제 포르노의 문제점 뭐 이런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좋은 것을 많이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이 보는 것의 중요성. 근데 이 본다는 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남은 한 15분 동안에 최대한 루이스가 본 것을 좀 보시는 연습, 노력을 좀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제 식으로 말하면 루이스는 눈으로 봤어요. 일단 아까 이렇게 뭐 자기 방에서 밖에 뭐 초원을 봤어요. 본 걸 글로 썼어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쓴 글만 갖고 글을 읽고 봐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우리들은 보질 못해요. 보려는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젠시크트의 감정을 못 느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루이스가 보고 글로 옮긴 걸 우리는 글을 읽고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거를 제가 쓰는 저의 표현을 하면 그게 멘털 픽처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내가 나름대로 슬프다, 기쁘다, 예쁘다 어떤 뭐를 느꼈으면 그 느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을 나도 볼 수 없어. 그리고 남한테는 더욱더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루이스 책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실버체어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니언덱의 네 번째 거가 지금 저 존스턴 감독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미 지금 영화로 만드는 작업에서 내년쯤 영화가 좀 나올 예정인데, 지금 한 7년 만에 나오나요? 세 번째 거보다. 계속 우리가 보여주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작업을 우리 인간은 하죠. 간단하죠. 영화사는 돈 벌기 위해서 할지 모르나 인간의 본능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보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루이스의 작품을 읽을 때도 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루이스의 이 젠시크트의 감정을 우리가 100% 공유할 수는 없으나 이 감정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비로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루이스가 말하는 뭐 조이가 됐든 천국이 됐든 뭐 저 세상, 이 세상 너머 세계에 대한 이 개념적 이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실체로 봤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이스는 천국도 리터럴 플레이스로 봤죠. 물론 이 뭐 저 대기권 어디에 천국이 있다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본 건 아니지만 지리적인 개념으로 본 건 아니지만 천국도 실제 존재하는 곳으로 믿었죠. 루이스는 그냥 이론적인 곳이 아니라 리터럴 플레이스 실제 있는 곳.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의 지금 주장은
하나하나를 루이스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정도의 대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루이스 글들을 보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많은 무신론자 교수들, 동료 교수들 속에서 루이스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는데 그것들을 전부 글로 디펜스하죠. 그 덕분에 오늘날 많은 글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향유를 하죠. 그 덕분에. 그런 글들을 보면 루이스의 그 사고의 변천에서 처음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리얼리즘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릴 때는 믿었지만 그에 이제 무교가 되면서 리얼리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아이디얼리즘으로 이제 바뀌고 이 아이디얼리즘에서 이제 롱잉도 추구를 한 거죠, 사실은. 아까 이 책 나온 것도 이제 33년이니까 결국은 이제 루이스의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필그림스 리그레스가 이제 33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기 전 믿은 직후 맥그레스 교수에 의하면 이제 30년의 시즘으로 신을 믿기 시작했고 31년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이 변천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에 리얼리즘, 실체죠. 현재만을 본 거죠. 본인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그러다가 그 한계를 느끼고 아이디얼리즘으로 나가죠. 근데 아이디얼리즘이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간 것이 팬시즘이죠. 팬시즘, 다신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그 무교 뭐 이런 이제. 그런데 팬시즘의 한계에서 그 다음에 시즘으로 가죠. 이제 신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죠. 이때 신은 아직까지는 기독교의 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후에 이제 기독교로 가죠. 이 변천을 보면서 여기서 루이스가 구체화시킨 작업이 뭐냐라고 할 때 저의 포인트는 바로 앱스트랙트한 것을 콘크리트하게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 수단으로 문학을 택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루이스는 사실 문학 비평가였거든요. 주 작업이. 저희 같은 사람들처럼 창작이라기보다는. 그런데 비평보다는 창작 쪽으로 더 돌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수단은 결국은 언어고 문학이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 필그림스 리그레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워낙 초기 작품이고요. 33년에 나온 거고, 아직 루이스 생각이 이제 성숙되기 전의 생각이긴 하지만, 길게 인용했습니다. 원래 저의 의도는 이걸 좀 같이 읽으면서 좀 같이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자 했는데, 일단 그냥 건너뛰겠지만, 아까 박 목사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여기에 나와서 그 부분만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앞만 읽어보죠. When he strained to grasp it. 지금 그것을 지금 힘써 내가 잡으려고 스트레인트, 굉장히 힘써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There came to him. 여기서 힘은 그냥 이 소설의 주인공인 밑에 제가 짧게 설명한 필그림인 사람을 여기서 이제 힘으로 표현합니다. There came to him from beyond the wood a sweetness and a pang so piercing. 아까 박 목사님이 언급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져와서 이게 재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루이스의 표현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보세요. 자, from beyond the wood, 숲 저쪽에 있는데 뭐가 있어요? sweetness. 너무나 달콤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팽. 팽이 뭐예요? 너무나 아픈, 너무나 강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근데 그것이 또 so piercing. 아까 박 목사님도 이 부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창으로 찌르는 듯한? 자,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잠깐 한 5초만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에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저쪽 밖에 그 숲을 바라보는데 그 숲 속에서 나에게 주는 감정, 이 감정이 너무나 스윗하고 너무나 팽한, 너무나 아픈, 너무나 강한 육체적인 고통까지 포함되는 단어가 팽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우리 흔히 두통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팽인데요. 스윗니스와 팽은 같이 갈 수가 없는 단어예요. 결코. 근데 이거를 동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instantly
금방 뭐 이어져요? 이 사람은 여기서 he인데 사실은 he가 이제 루이스 자기 얘기인데 forgot his father's house, mother, fear of the landlord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랜드로드가 곧 이제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등등등 풀어가는데요. 어쨌든 저의 포인트는 지금 다른 건 배제하고 이제 뭐 7분밖에 안 남아서요. 이 이미지를 좀 그려보셔라 하는 겁니다. 스윗니스와 팽의 이 감정. 여기서 루이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아까 제가 블록 철학자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뭐 철학 전공도 아니고 철학 모릅니다. 근데 유토피아가 어떻게 콘크리트 할 수 있어? 우리가 콘크리트란 단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오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콘크리트란 단어를 쓰잖아요. 콘크리트, 오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 콘크리트하고 그렇지 않을 때 콘크리트 하지 않죠. 앱스트랙트 하죠. 근데 유토피아가 콘크리트 할 수 있는가? 루이스에게는 예스였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고 그게 너무 강렬했고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인 표현으로 안 되니까 문학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신화적 요소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루이스에게 신화는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죠. 리얼리티죠. 트루스는 아니죠. 진리는 아니나 리얼리티,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를 허구로 보는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단어일 수밖에 없지만 이해를 하고 보면 정확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로 표현은 해야 되는데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이도 마찬가지죠. 왜 조이를 썼는가? 뭐 맥그레스 교수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 뭔가 기존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존 단어의 한계. 루이스가 쓴 표현은 그래서 조이의 제의를 대문자로 쓴 거죠. 사실은 조이의 제의는 대문자가 아닌데 대문자로 써서 본인의 고유한 개념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오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이라는 단어 뜻으로 조이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이 희열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희열도 적합한 단어가 아니고요. 기쁨 이것도 적합한 단어가 아니고요. 뭐 쾌락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틀린 단어고요. 그러면 루이스의 조이는 조이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언어의 이제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 맛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Great Divorce. 네, 또 Great Divorce 보면은요, 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이 개념을 좀 한번 이미지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he Great Divorce를 그냥 뭐 하나의 드림이다. 루이스가 소제목으로 A 드림이라고 썼으니까 하나의 드림이다. 꿈이다. 하나의 소설이다. 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느냐? 단순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형식을 빌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썼다는 거고요. 그 중에 저는 한 패러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It was the light, the grass, the trees that are different. Light, grass, trees 다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달라요. Made of some different substance. 재료가 달라. So much solider than things in our country than man or ghost by comparison.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solid해, 훨씬 더 강해, 딱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보면은 Moved by a sudden thought, I bent down and tried to pluck a daisy. 좀 뽑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안 돼요. The stalk wouldn't break. 그 줄기를, 데이지의 줄기를 내가 꺾을 수가 없어요. The little flower was hard. 얼만큼 하드해요? Not like wood. 데이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가 말한 거는 이 데이지가 너무 강해서 꺾을 수가 없어. 근데 너무 딱딱한데 얼마나 딱딱해? Not like wood or even like iron. 한번 상상해 보세요. But like diamond.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최고 딱딱한 substance가 다이아몬드죠.
인간이 아는,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딱딱한 substance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루이스가 다이아몬드를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강한 게 있다면 다른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뭐예요? 데이지가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There are leaf, young tender beech leaf. 너도 밤나무가 텐더해요. 텐더한데 이 텐더가 어떤 텐더냐면 I try to poke the leaf off.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구멍 좀 내보고 싶은데, 흠집 좀 내보고 싶은데 My heart almost cracks with effort.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불가능해. 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루이스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바로 이 세상 너머의 세계죠. 그 너머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죠. 자, 라스트 배틀 한번 볼까요? 다음 세 번째.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녀연대기 읽은 분들에게는. 나녀연대기 중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을게요. 황당하죠. 우리 나녀연대기 마지막 알잖아요. 다 깨지고 망하고 죽고 없어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남아있어요. It still seemed to be early and the morning freshness was in the air. 루이스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이스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아침. 아침의 freshness, purity. 이거 루이스는 천국 이미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키고 있죠. freshness, purity. 아침의 이 부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아침을 경험하는 우리들도 다 fresh하고 퓨어해지느냐? 아니죠. 이게 현실이죠. 아침은 퓨어하고 프레시한데 우리가 퓨어한 프레시함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느냐? 안 되죠. 이게 이제 루이스의 이미지 메이킹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그 세계예요. 다 죽었고 다 망했고 이 세계인데 보면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어요. 그런데 익숙해요. 너무나 낯선데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 It reminds me of a somewhere but I cannot give it a name. 네. 루시간 말이죠. 너무 익숙한데 많이 나한테 경험된 곳인데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 어떤 곳일까? 지금 나니아하고의 이제 연결 관계입니다. 네, 30분이 다 됐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뭔가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하려고 이걸 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저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마지막 보면요. Till Your Faces 마지막 작품 56년에 쓴 역시 그 마지막 작품에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face의 의미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여기서도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미지란 단어는 문학 용어입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언어로 표현할 때 결국 베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은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다.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진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루이스도 톨킨도 사실은 받고 그런 면에서 결국 문학작품으로 이렇게 나니아 연대기를 50년부터 이렇게 1년에 한 것이 이렇게 계속 낸다든지 Till Your Faces는 마지막 소설을 56년 이렇게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루이스의 후반기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그 다음에 그 센슈크트에 관계된 개념들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루이스를 이해하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약 60분 말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바탕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플레저라고 하는 개념, 리피티션이라는 개념, 메모리라는 개념. 이 세 개는 사실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같이 가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뮤직과 댄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도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핵심은 그거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루이스가 택한 방법이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뮤직과 댄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결국 본인은 모름에도 불구하고 참고 개념들 부수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 목사님이 예상외로 저를 놀랍게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신데 시 언급을 짧게 하셨는데 루이스가 시를 썼다, 시인이다 거의 안 알려진, 너무나 잘 모르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에 또 레미스 아일이라는 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전부 742행이어서 워낙 길어서 제가 여기에 소개는 못하고요. 여기에 소개한 건 루이스가 이제 조이하고 사별하고 난 뒤에 쓴 짧은 시, 이거는 짧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이스 대 스팅이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시를 보면서 이 젠시크트의 개념과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이야기하실 이 조이라는 개념을 루이스는 자기 와이프 이름인 조이와 본인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조이의 개념을 어떻게 이 와이프가 죽은 후에 이 시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문학적인 감수성과 더불어 이 조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개 차원에서 루이스의 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또 레임리스 아일도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비록 루이스 초기에 쓴 시지만 루이스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시기 때문에 이 시도 안 보신 분들에게는 꼭 한 번 정도 좀 보시기를 좀 권면을 드리고요. 우리 마무리 짓고 말 못한 부분은 이따 또 토론 시간에 또 좀 더 좀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